오늘도 일봉상 좋은 타점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이어 포지션이란 개념을 가지고 차트를 보는 공부도 병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종목입니다.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나무가가 고객들의 첨단 인공지능 AI 기기에 최적 비전 솔루션 기술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비전 테크놀로지 포 요 AIS를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신규 CI와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7월 1일 판교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리브랜딩을 통해 첨단 비전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취지다. 이동호 나무가 대표는 나무가는 최첨단 모바일 카메라 모듈을 최고 품질로 공급하는 우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기업 이미지와 모호한 신사업 방향으로 다소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다고 CI 및 슬로건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나무가는 첨단 AI 이미지 센서 기업들과 업무 협약의 모유를 체결하고 급부상하는 VR/AR 기기 탑재 비전 모듈의 매출 확대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나무가는 자율주행 공간 센싱 기술 분야 전문 팹리스인 미국 루모티브사와 기존 전략 협력 계약에 AI 빅테크향 프로젝트를 추가로 확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루모티브가 공급하는 칩과 알고리즘을 채택한 센서 모듈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에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루모티브는 미국 워싱턴주와 산호세에 연구 기반을 둔 초고속 라이다 및 광대역 TOF 센서 전문 기업이다. 나무가는 베트남 공장에서 카메라 모듈을 샘플부터 양산품까지 직접 대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로봇 등 모빌리티 센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나무가는 동공 추적 및 3차원 영상 센서 전문 기업인 복셀 센서사와도 상호 독점적 협력과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나무가의 3차원 TOF 센서 개발 및 제조 역량을 결합해 복셀 센서가 연구 개발 중인 글로벌 VR/AR 기기 메이커의 ODM 형태로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복셀 센서는 META 개발 출신 엔지니어들을 주축으로 산호세에 설립된 센서 개발 팹리스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나무가는 글로벌 빅테크향 3D TOF 센서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한다. 이와 별개로 벨기에에 본사를 둔 초미세 색조 인식 이미지 센서 기업인 스펙트리시티사와도 전략 협업 계약을 협의 중이다. 초미세 색조 인식 기술은 다가오는 생체, 사물 인식, 의료기 디바이스 개발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스펙트리시티사는 칩 제조에서 알고리즘까지 개발을 담당한다. 나무가는 센서 모듈 대량 제조 및 공급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호 대표이사는 최근 미국 및 일본 주요 빅테크 업체들을 연달아 방문해 VR/AR 빅테크 고객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급부상하는 VX 글래스 시장에서 나무가 비전 모듈 공급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졌다. 이 대표는 2024년은 나무가 최고 경쟁력인 모바일 카메라 제품 구조를 더욱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VX 글래스, 시큐리티, 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시장으로 확대된 비전 솔루션 제품군을 선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매출 규모도 올해 4천억 원대를 회복하고 2026년까지 5천억 원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가 올해 하반기 확장 현실 XR 제품 출시 확대를 통해 시장 선점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업체들의 중장기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규와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된 이후 글로벌 IT 세트 업체들의 XR 시장 진출 본격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애플은 미국뿐 아니라 곧 글로벌 시장까지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메타는 퀘스트 3의 저가 모델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공개 및 출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XR 관련 시장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먼저 애플은 현재 미국에서만 비전 프로를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 하반기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까지 출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6월 개최 예정인 개발자 회의 WWDC에서 비전 OS 2 업데이트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메타는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메타 퀘스트 3의 저가 모델인 퀘스트 3S를 올해 하반기 출시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텐센트와 협력해 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출하량 측면에서는 최대 2천만 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또한 국내 대표 IT 세트 업체들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XR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3분기 말 4분기 초에 출시 가능성이 존재하며 LG전자의 경우 메타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메타 퀘스트 프로2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이를 미뤄봤을 때 글로벌 XR 관련 종목으로는 세트 측면에서 애플, 메타 플랫폼스, 삼성전자, LG전자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소니 선익 시스템, 사피엔 반도체, 광학 관련 부품으로는 삼성전기, LG이노텍, 나무가, 뉴프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더부전자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상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순환매라는 법칙은 주식시장에서 많고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5월 초에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이벤트에 영향을 받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모두 시세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 6개월 잠잠하다가 다시 이슈와 더불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 시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추세가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잘 다진 모습도 보입니다. 쌍바닥이 보입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황이 뒷받침되고 있고 차트상에서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어떤 포지션에서 진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월봉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월봉이니까 여기서의 파동이 대파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상승 파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파동으로 보면 상승 1파가 끝나고 상승 2파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승 2파만 먹을 것인지 상승 3파까지 끌고 갈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는 업황과 이 기업의 개별 모멘텀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알 수 있듯 하반기에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최소 내년 초까지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상승 2파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상승 2파의 상승 각도는 예측하기 힘드나 이슈 하나가 제대로 터진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월봉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만 여기서도 상승 2파의 초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승 2파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이 차트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눈에 띄는 것을 하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월봉상에서는 잘 안 나타났지만 보조지표상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색 웅덩이 쌍바닥입니다.
일봉에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잘 다졌다는 것은 상승할 때 힘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각 보조지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란 지표의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트레이더는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실어 매수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주봉상에서도 아주 좋은 타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지발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봉상에서 주요 저지발을 하나 돌파하고 나서 위에 중요 저지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일 중장기가 아닌 스윙 관점이라면 나는 바로 위에 저지바 근처까지만 수익을 챙길 것이다. 혹은 나는 두 번째 저지바까지는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 타점을 잡고 저지바 근처에서 매도를 한 후 저지바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을 줄 때 다시 매수 타점을 잡겠다고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대칭이론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파동에 대응하는 상승 파동은 이미 소멸이 되었기에 큰 범위에서 하락 파동 대비 상승 파동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락 파동의 크기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승 파동의 크기입니다. 하락 파동 크기 그대로 대입을 해본 것입니다. 대칭이론을 신뢰하는 트레이더라면 상승 파동의 고점을 목표 주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대입해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포지션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월봉과 주봉상에서 전략을 세울 때는 다소 중장기 관점이 강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잔파동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서 스윙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121선이 약간 하락세입니다. 120일 동안 평균 주가의 변동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그려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선이 밀집되는 지점에서 힘이 응축되면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 역시 아직 하락세입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었기에 지금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그럼 스윙 관점에서 포지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파동 1파가 시작되었습니다. 1파에서도 눌림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소파동 2파, 3파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파동은 무시하고 대세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은 실험을 해서 제 몸에 체득되어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제 감각으로는 대세 변곡점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도 제가 과장을 해서 1.5배로 부풀린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구름대가 상대적으로 얇아지는 지점에서 구름대 돌파가 나올 것입니다. 구름대 돌파 후 조정이 나오면서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감각은 더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리가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하튼 이게 스윙 매매 관점에서의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 연습을 많이 하셔야 감각이 좋아집니다. 일단 제가 권하는 것은 스윙 관점입니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포지션을 잡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MP입니다. 이 종목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XR 관련 소프트 기업입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확장현실 XR 콘텐츠 제작 솔루션 기업 MP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연내 갤럭시 XR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MP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의 협력사로 XR 부문에서 갤럭시 언팩 공개 행사를 국내 기업 최초로 수주한 기업으로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기준 MP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폭이 19.98%까지 오른 2,710원에 거래됐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한국 시각으로 10일 프랑스 파리 카루젤 듀 루브르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올해 선보일 새 XR 플랫폼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한 언팩에서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함께 XR 동맹을 깜짝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XR 기기가 나올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있었는데 노 사장이 이날 언팩에서 XR 플랫폼 출시를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MP는 XR 콘텐츠, 브랜드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MP XR 부문은 지난 CES 2021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를 국내 기업 최초로 수주한 바 있어 이번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연내 XR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라는 발표에 국내 확장현실 XR 관련주가 급등세다. 이 밖에도 알체라 16.74%, 덱스터 13.46%, 자이언트 스텝 13.68% 등 메타버스 XR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XR 제품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협력 발표를 한 뒤 꾸준히 개발을 준비 중이며 새로운 기기는 기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많은 서비스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생태계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에서 XR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MP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을 이을 미래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XR 시장을 주목하고 지난해 5월 XR 기기의 RGB 올레도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매진을 인수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그룹 차원의 대응을 시사한 삼성전자는 그해 8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산하의 미래기술 사무국을 신설하고 갤럭시 생태계 기반의 XR 기기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는 인공지능 AI 시장의 확장 과정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조용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애플 등의 하드웨어 종목의 상승과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ETF도 최근 6개월간 40%를 웃도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ETF는 지난 6개월간 50.48% 상승했다. 동기간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는 37.64%,
에이스 글로벌 메타버스 테크 액티브는 40.41% 등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한 메타 구 페이스북 역시 최근 6개월간 44.33%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난 7일 사상 최고 주가를 경신했다. 앞으로 하반기 주식시장에 이 섹터가 급부상할 것이라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상입니다. 제가 XR 기기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기업에 주목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어떤 산업이 정착되는 초기에는 하드웨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산업이 성장 발전하는 단계에서 폭발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오히려 소프트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조차 자신들은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고 정체성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설계만 할 뿐 실질적으로 HBM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TSMC입니다. 즉, 엔비디아는 소프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XR 기기가 실질적으로 구동되는 과정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MP라는 기업의 가치도 동반 상승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급반등을 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시황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여기서 타점을 잡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조지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MACD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MACD 보조지표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는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RMI에서도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OBV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인데도 오히려 OBV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에 큰 시세가 있었던 것이 눈에 띕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과매도 구간이 보입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3중 바닥이 보입니다. 하지만 과매도 구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는 타점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RSI에서도 중심선을 돌파하고 있지 못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아직 타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조지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장기 투자자라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하락 파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상승 1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대파동으로 확인한 파동입니다.
이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도로 어떤 기간을 거치며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XR기기 관련 섹터 전반에 대한 대호황이 찾아온다면 1년 안에 최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이 섹터의 업황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상승 각도는 완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듯 이 섹터의 ETF들은 이미 상승세를 시작하였습니다. ETF는 어떤 특정 업종의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TF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F 상장 지수펀드는 기초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개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 종목과 수량 등 자산 구성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순자산 가치가 제공되어 거래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TF는 한 개의 구자를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며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낮고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도 붙지 않습니다. 전 세계 약 200개 자산운용사가 이 ETF를 발행하고 있으며 기초 자산이 올라가면 ETF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고 기초 자산이 내려가면 ETF 가격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골치 아픈 재무제표 분석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초 자산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 파생 레버리지 인버스, 원자재, 해외 주식, 채권, 환율 등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의 폭이 넓습니다. 워렌 버핏은 종목을 선택하는 능력이 모자란 대부분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몇몇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의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존 보글은 잦은 매매의 유혹을 경계한다면 투자 종목 선정 안목이 모자란 개인 투자자들에게 ETF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이끌고 있는 레이 달리오의 투자 전략 중 하나인 퓨어 알파 펀드는 ETF로 포트폴리오의 약 90%를 채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아직 ETF는 관찰만 하고 있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ETF 지표는 어떤 한 업종의 추세를 확인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뉴스에서 발표된 대로 세계적인 투자 그룹들에서 투자한 이 섹터의 ETF 지수가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의 그림자이다. 어떤 한 섹터가 급부상할 것인가를 미리 점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이 ETF 지수를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대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 섹터의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승 각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업황 자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섹터 대장주들의 기업 실적부터 수주잔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등을 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XR기기 산업은 이제 거의 태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도 사이클을 거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이미 성수기가 거의 끝나가는 산업이라고 진단하는 경제 분석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여 다시 한번 화랑기를 거치는 중이라고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 섹터가 얼마큼 발전할 것이며 어떤 속도로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정확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물론이고 산업 사이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윙 매매보다 중장기 투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스윙 매매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시황 파악만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차트 분석에 대한 노하우만 있다면 감각적으로 손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장기 투자는 진짜 워렌 버핏과 같은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중장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꼭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승 각도를 예상해보고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이게 월봉이니까 봉 하나가 1개월짜리입니다. 1년 정도 가져가 본다고 생각하고 중장기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앞으로 봉 12개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월봉상에서 저항 라인들을 체크하고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할 계획도 세워둡니다. 이런 게 바로 중장기 플랜, 중장기 포지션입니다. 그럼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매집봉들입니다. OBV 보조지표에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물량을 모으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두 개의 월봉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대략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 주포 세력은 이 평단가 위로 주가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또 이 평단가에서 최소 2배 내지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포 세력은 단기적으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며 결국은 지들이 목표한 주가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제가 만약 중장기 투자자라면 딱 1년을 보고 세력들의 평단가에서 2배 정도를 예상하고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저지바를 체크해 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요 저지바가 5개가 보입니다. 주봉만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스윙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는 것이고 중장기 관점보다는 비교적 짧게 보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일파가 어느 저항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1파까지만 먹고 빠진 후에 다시 상승 2파가 시작되면 타점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3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황 반전의 시기에 이전에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힘을 많이 축적을 했기에 상승 각도가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상승 3파까지도 보고 쭉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1파의 초고속으로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고 한다면 상승 1파의 하락 추세가 길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상승 1파만 먹고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짜두고 가는 것이 대응을 할 때도 분명한 관점이 있기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 매매 혹은 포지션 잡기는 주식 투자에서 고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와도 같습니다. 유격 훈련에서 PT 체조가 빠질 수 없듯 주식 투자에서도 포지션 잡기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서 스윙 매매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아침에 상한가까지 갔던 주가가 장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 반토막 난 것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추세 전환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얼마큼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급격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쌍바닥 같은 저점을 다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V자 반등을 하더라도 저항을 심하게 받고 다시 크게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타점을 잡을 수 있지만 스윙 관점에서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241선의 하락 각도가 완만해지고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테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차트에서 본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차후 구름대를 돌파한 후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고민해 보신 후 단주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30년은 더 투자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저술로 세상에 내놓아 많은 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넓은 안목과 시대를 앞서가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마치 내가 무슨 대예언가가 된 것처럼 자뻑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많이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